네, 이제 오랜만에 최현동 매니저의 트렌디한 전략 들어볼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현동 매니저 함께 만나보시죠.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저희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오랜만에 매니저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장 조금은 긍정적인 게 양지수가 낙폭을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죠. 지금 코스닥은 2차 전지가 강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1%대 초반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정을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궁금한데 오늘 오후장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아침부터 이제 오늘 조정이 나온다면은 무조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 우리가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뭐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 뭐 금요일시장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엄청난 급등이 많이 나왔었죠. 결국 이 AI 수요 때문에 이 연휴 기간 동안 어떤 오라클의 어떤 발표로 인해서 이 AI 수요 의심을 좀 받으면서 약간 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만은 엔비디아 젠슨 왕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 오픈 AI의 CEO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AI 수요를 그냥 확인해 준 게 아니라 엄청난 숫자로 확인해 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스닥 계속 급등했고 나스닥 중에서도 기술주가 계속 급등했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꽤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에 대해서 본다면은 AI 수요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던 건데 조정이 왜 나왔냐면은 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중국이 너무한다라고 해서 뭐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다 보니까 빠졌던 건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급락 나왔지만 이 주말 동안에도 회담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오늘 새벽에 글 올린 거에서는 우린 중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네. 더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어떤 그 화해 제스처 보내다 보니까는 이 정치적인 이슈가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다다음 주에 정상회담까지 약간 어떤 좀 뭐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게 우리 조정 나온 부분이 핵심 뭐냐면은 AI 수요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저것만 갖고 있었으면 하는 분들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에 제가 볼 때 그런 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지금 이 많은 빅테크의 수장들이 이 수요를 확인해 준 거를 봤을 때 이 반도체는 아직도 싼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M이 재작년에 꽤 많이 올라왔던 것처럼 지금 기판 쪽에서 뭐 대덕전자라든가 심텍 이런 거 다 급등하고 있어서 아직 올라갈 종목들이 꽤나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올 때마다 특히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는 저는 무조건 매수기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AI 수요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시장 열리는 것을 더 확인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TSMC 또 그 IR이 있거든요. 이 TSMC IR을 필두로 해서 아마 더 강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무조건 매수 기회를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는 구간의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다. 오늘의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는 전략 주셨고요. 네. 저희 이제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리뷰 시간 통해서 후속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장 그리고 장 초반까지만 해도 반도체주 안에서 크게 밀리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지금 양봉 전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죠. 저희가 대덕전자를 연휴 전에 매니저님이 마지막 종목으로 편입을 했었어요. 네. 3일 만에 목표가 단숨에 터치를 했고요. 9월 30일에 매수하면서 31%의 수익률 그리고 1차 목표가 35,000원 달성을 했습니다. 이 대덕전자가 기판의 또 대표 종목인데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오늘은 아무래도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현구간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3일 동안에 30% 넘게 올라갔는데 네. 이게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기회 반응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어떤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기판 쪽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에이지 반도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컨스턴 반도체, 에이지 반도체 다 똑같은 말인데 지금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네. 이 오픈 AI가 어떤 그 대규모 주문했잖아요. 그게 다 에이지 반도체로 들어갈 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에이지 반도체가 말만 뭐 커질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기에 결국 기판 업체들이 이제 많은 이 집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기판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 대덕전자, 심텍 많은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이 흐름이 쉽게 끊길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도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조정 시마다 계속해서 매수 관점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의 모멘텀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눌릴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저희 네. 반도체 이어서 원전 쪽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오늘 원전 일부 빨간불 켜는 종목들도 속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우진을 편입하고 있었는데요. 9월 24일에 담아봤었고요. 매수 이후에 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거래일에 두 자릿수 급등 이후에 오늘도 3%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우진은 4%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원전주도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후속주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원전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추석 연휴 전후로 해서 어떤 수주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어제까지도 그런 수주 가능성이 나왔었고 오늘 이제 그 미국에서 가스터빈을 수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스터빈을 처음 수주한 건데 첫 수주에 이어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꽤 크고요. 그러니까 미국 건 말고도 지금 우리가 지금 체코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기업으로 수주가 안 이어졌거든요. 그것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기자재가 9월 달에 꽤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전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만 급등이 많이 나왔지 이 기자재 종목들이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수주가 나왔을 이 시점에 있어서 결국 원전 이 기자재 종목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 보셔도 좋다. 그래서 제가 우진, 뭐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이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쪽 종목들은 한번 그 금요일 날 꽤 큰 급등이 나왔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때가 또 매수 기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남은 연말 동안 산타레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가 핵심이고 그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원전 쪽이기 때문에 원전 쪽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워낙에 우량주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겠지만은 네. 그동안 못 갔던 기자재도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자재까지도 계속해서 같이 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의 뒤를 이어서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원전 기자재까지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리뷰 기업은 로봇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KNR 시스템을 9월 2일에 편입을 했었죠. 지금 49%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무려 20% 가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KNR 시스템이 로봇 그리고 원전 해체까지 원전 쪽의 모멘텀까지 같이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로봇주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궁금해요. KNR 시스템 현구간 전략 알려주시죠. 제가 지난주 이제 연휴 마지막 무료 방송에서 원희골디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연일 상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딱 봐야 될 게 반도체 원전 로봇이에요. 근데 지금 KNR 같은 경우는 로봇에 들어가는 서브밸브를 만드는데 이 만들어진 로봇이 이제 이 원전 해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멘텀이 로봇과 원전에 두 개 들어가 있는 건데 결국 이쪽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시장의 고점이 나왔을 때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 핵심 종목들만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반도체, 뭐 원전,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국의 로봇 양산이 이제 연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 산타렐의 주인공이 로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직 못 올라간 로봇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KNR 같은 경우는 실제로 증명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반도체 원전 로봇에 대한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까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현동 매니저는 원전, 로봇, 그리고 반도체 쪽을 주시해보자라는 추가적인 팁까지 남겨주셨는데 오늘의 종목은 이 안에서 또 어느 쪽에서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탑픽 섹터 어디로 준비하셨어요? 제일 큰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네. 반도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네. 이게 반도체가 사실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GPU밖에 없잖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라갔던 거고 엔비디아 주인공이었지 우리 K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쪽이라서 HBM 쪽만 많이 올라갔었지 다른 쪽은 올라간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GPU가 아니라 메모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 백조원 슈퍼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K 반도체가 못 올라타고 있던 건데 이제는 올라타는 것이다라는 거를 지금 또 샘 알트먼이 지난주에 또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추석 선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오픈 AI가 월 최대 90만 장 규모의 HBM을 요청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월 최대 만들 수 있는 40만 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두 배가 넘는 네. 그 규모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에서는 오픈 AI가 이런 그 규모의 물량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당연히 설비를 늘려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호재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디램만 하더라도 지금 월 최대 생산량이 삼성이 한 60만 장, 하이닉스가 50만 장인데 합쳐서 110만 장이거든요. 거기서 디램을 쌓아서 만든 게 HBM이다 보니까는 HBM 8단이라고 하면은 디램 8장, 12단 같은 경우는 디램 12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디램을 110만 장 만들어서 그거를 또 8단을 쌓아야 되는 거니까는 대충 우리가 이 숫자를 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지금 오픈 AI에 주문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뭐 어중간한 빅테크 기업이 주문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되겠어 이렇게 하겠지만은 뭐 많이 알겠지만 샘 울트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AI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이 이 월 최대 90만 장을 한국에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GPU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지만은 이제 메모리 핵심이 되고 있는 거고 원래 이 전부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고 HBM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원래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있던 건데 수요는 더 급증하는데 아직까지 이 수요 맞출 수 있는 어떤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한 줄 가지고 많은 증권사 리포트의 이제 이 반도체 전망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사이클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정치권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소화하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기업 입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가 있겠죠. 그러면 금융권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 보니까는 금융권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는 이 규제를 풀어서라도 제가 볼 땐 정말 우리 대통령이 참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게 이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 규제 때문에 엄청난 시장이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봤을 때 정말 제가 볼 때 뭐 의심할 거 하나 없이 이쪽을 꼭 봐야 되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시장 규모를 보게 된다면은 주말 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이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구글의 26년 자본 지출 규모를 1,110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기존 전망보다도 훨씬 높은 전망을 좀 보고 있고요. 일본의 AI 수요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320배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 보니까는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93조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정치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총리가 이제 되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AI 쪽의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빅테크부터 이 소모된 AI를 통한 어떤 국가적인 투자까지 뭐 여기서 지면은 나중에 이 AI 소외가 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길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25년부터 30년까지 인공 투자,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투자가 거의 3배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놓치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메모리가 잠깐 소외되어 있던 건데 그 자리에 올라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또 이와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의 사이클에 놓쳐선 안 된다라는 최현동 매니저의 전략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을 지금 어디를 봐야 될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크게 눌리는 종목을 봐야 될지 아니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잘 버텨주는 쪽을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의 탑픽 기업은 어디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인 대장주 한미반도체인데 지금 들어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눌려있던 종목이든 많이 올랐던 종목이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못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다 못 갈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가 가야만 다른 것도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HBM의 핵심 TC본드였던 건데 지금 한미반도체가 한 달 전까지 하더라도 계속 빠졌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하이닉스에서 이 한미반도체 TC본드를 독점 공급받다가 이거를 이원화시키기 위해서 한미반도체를 좀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던 건데 그게 좀 실패한 걸로 나오거든요. 원래 하나시미텍으로 물량을 좀 주려고 하다가 이 하나시미텍의 어떤 기술력이 안 되다 보니까는 다시 한미반도체로 공급망 재편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공급망 재편이 실패하면서 결국 한미반도체로 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뭐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격적인 증설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대안이 한미밖에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제가 한미 없이는 안 되는 HBM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연말까지 TC보드 장비 80대 구입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120대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부터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미의 TC본드를 갖다 쓰고 있던 거라서
HBM3 장비를 고쳐 쓰다 보니까 원래는 120대 전망에서 80대로 빠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제 이게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전량 한미걸로 쓰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요. 그 모멘텀도 변이 없다라는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패키징 1등 기업이 이제 대만의 ASE라는 기업인데 여기에도 지금 이제 이 FC 본드를 공급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한미 반도체 하면은 TC 본드밖에 없던 건데 지금 이 FC 본드까지 세계 최대 패키징 업체 공급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엔진이 하나에서 엔진이 두 개로 바뀌는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주가 눌러왔던 요인이 없어지면서 악재가 없어지고 호재가 더해지다 보니까는 저는 지금 자리도 일단 제가 이제 연휴 동안 잠깐 안 나오다 보니까는 네. 좀 늦게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한데요. 아마 한미 반도체 못 간다면은 다른 반도체 못 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미 반도체 우선 좀 관심을 가진 다음에 다른 것들을 관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오늘도 정말 강하게 끌어올려지고 있거든요. 지난 네. 거래일 18% 급등, 오늘도 4%대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 네. 그동안 한미가 빠졌던 이유가 하이닉스가 이제 이 TC본드를 이원화시킨다고 하면서 정말 많이 올라갔던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도 더 났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는 하이닉스에서 이원화시킬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악재가 없어진 것이고 오히려 지금 대만 이 세계 최대 패키징 업체까지 공급하는 그런 호재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바닥을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작년의 최고 수준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목표가 18만 원, 손절 라인 8만 원,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오늘 오랜만에 또 무료 방송이 준비돼 있어요? 네, 이 연휴 동안 또 시장이 급등했는데 네. 지금 아마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을 것이고 좀 사야 될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반도체, 원전, 로봇 쪽만 보시면 올라갈 종목들 꽤나 많이 있는데 이 시황하고 종목을 좀 같이 정리해 드릴 거니까 이 4시 있을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최한동 매니저의 무료 방송 오늘 준비돼 있고요. 저희는 내일도 트렌디한 종목 그리고 섹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